번아웃을 방지하는 것도 사실 있긴 해요. 나 이거 지금 새벽까지 막 작업해서 에너지를 쏟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도 한 70%에서 80%까지만 쓰는 거예요. 거기를 딱 잘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과학 애호가 디자인 크리에이터 에이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번아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특히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번아웃이 진짜 자주 와요. 제 주변 크리에이터 분들도 저한테 번아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서 번아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번아웃이 온 상태입니다. 제가 일을 좀 많이 벌려놓기도 하고 약간 재밌어 보이는 것들은 또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벌려놨다가 그거를 수습하려고 막 엄청 달리니까 그게 에너지가 고갈되는 약간 그런 상태가 온 것 같아요. 번아웃이라고 하면은 간이 작아진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한다, 이전 일들이 요즘 들어 유독 화가 난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이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무미건조하고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번아웃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2번, 4번, 5번에 해당이 되거든요. 기억력이 일단은 굉장히 떨어지고, 화는 제가 잘 안 나는 편이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이것도 제가 요즘 계속 막 어디 일본이나 좀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다 내려놓고 한번 어디 나가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즐거웠던 일들도 뭔가 제가 클라이밍이 됐든 아니면 콘텐츠 만드는 것들도 조금 예전보다는 덜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가진단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번아웃이 온 것 같고요. 저는 번아웃을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한번 시작하면은 완전 막 파고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막 집중하다가 번아웃이 온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나름 노하우를 만들었다랄까? 제가 개인적으로 번아웃을 해결하는 아니면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공유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가 번아웃이 왔다는 거를 인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뇌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좀 찾아봤는데, 이 번아웃 극복 방법 중 하나가 마음챙김이라는 명상요법을 쓴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걸 하지 않지만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인지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더 집중하는 것, 이런 명상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명상은 안 하지만 그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해요. 이 상황이 내가 해결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을 제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번아웃이 왔다는 거를 알고 이건 내가 절대 막을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일단 조금 나아져요. 왜냐면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 이거를 극복하려고 엄청 더 열심히 하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매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거꾸로 해보니까 그냥 내려놓고 그대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게 마음이 일단 거기서 좀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리듬이라고 하잖아요. 신체 리듬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지어낸 말인데, 감정 바이오리듬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좀 열정, 저한테는. 그래서 에너지 열정 이거를 말하는데, 이것도 주기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번아웃이랑 별개로 그냥 나의 에너지 상태가 그냥 컨디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번아웃이랑 컨디션이 낮을 때랑 겹쳐지면은 굉장히 이제 더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로는 번아웃을 인지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바이오리듬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러면은 이 바이오리듬이 올라오면 번아웃인 상태에서도 조금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힘?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다리면 언젠가 나의 컨디션이나 에너지가 돌아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는 것만으로 좀 있으면은 좀 더 있으면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한 지는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긴 했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제가 매일 아침에 모닝 페이지 글을 쓰는데 전날 있었던 일이나 그날 있었던 일, 저의 그날 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매일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 적을 때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수치를 표시를 해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그 아침부터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그냥 좀 좋은 상태에서 계속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매일 적고 여기다가 플러스 6, 그 다음에 어제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다 보면 1, 2년 동안 이걸 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똑같이 유지되진 않지만 어느 주기로 나의 그 에너지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또 내가 내려갔을 때 이 정도쯤 되면은 좀 올라오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그런 게 좀 번아웃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번아웃을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번아웃을 방지하는 것도 사실 있긴 해요. 100%는 아니지만 제가 그 열정 바이오리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정 바이오리듬이 요 위에 있을 때 에너지를 한 100%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열정은 막 나 이거 지금 새벽까지 막 작업해서 엄청 에너지를 쏟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도 한 70%에서 80%까지만 쓰는 거예요. 거기를 딱 잘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제가 좀 그런 성향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전거로 100km를 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초반에 막 한 3, 40km로 막 엄청 전력 질주를 해. 그러면은 금방 퍼지거든요. 100km를 그렇게 달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선수가 아닌 이상. 그러면은 이제 퍼졌을 때 그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었다가 내가 회복하는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한 20km에서 25km로 쭉 속도를 유지하는 게 100km를 똑같은 사람이 달렸을 때 적당히 유지를 하는 사람이 더 빨리 도착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자전거 탈 때 이 경험을 번아웃에 적용을 시켜서 가능하면은 6시에서 7시에는 무조건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야근을 해서 7시 정도인 거고, 뭐 물론 조금 더 늦을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6시에 퇴근을 하려고 해요. 제 에너지가 남아 있더라도. 왜냐면은 그거를 비축을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번아웃이 왔을 때 더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번아웃이 잘 오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내가 에너지를 100%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이제 7, 80% 정도로만 에너지를 쓰고 이거를 비축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번아웃이 왔다고 해서 제가 아까 엄청 더 노력을 해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놔버리는 건 또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회복할 때 한 10km 정도 속도로는 달리고 있어야 회복이 되었을 때도 금방 다시 속도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일을 최대한 엄청 줄여놓고 최소한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이제 유지를 하고 계속 그 상태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것도 아예 안 할 때는 좀 더 무기력한 느낌이 들고 더 하기 싫은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운동을 원래 평상시에 2시간을 했으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는 정도로 일을 하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번아웃을 조금 극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번아웃을 대처하는 방법이나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번아웃이 내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그리고 그 패턴들을 한번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번아웃을 대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번아웃이 왔다는 걸 인지하는 거,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이 또 번아웃을 대처하는 방법 이 있다면은 댓글로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번아웃에 대한 주제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사실 스킬적으로는 대단한 게 없고 그냥 그라데이션 하고 질감 입히고 그림 그린 정도죠. 그래서 스킬보다는 제가 어떻게 이 디자인을 하게 됐냐면 제가 열정 바이오리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정 바이오리듬이 있는 것처럼 서퍼들도 그 파도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없는 날은 서핑을 못 해요. 그날은 아무리 내가 서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파도가 없는데 서핑을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다른 바다로 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비유를 한 거죠. 저도 이제 발리 가서 이제 서핑을 조금 배우긴 했는데 그때 느낀 게 파도가 없으면 진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파도를 재밌게 탈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냥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그래서 여기 잔잔한 바다 위에 그냥 서퍼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거든요. 그 다리를 이제 담그고 멀리 파도가 오나 안 오나 보고 기다리는데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넣었고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긴 폰트를 사용해서 번아웃이라는 글자를 넣고 번아웃에 어울리는 또 문장을 간단하게 써서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포스터 디자인보다는 그냥 제가 번아웃이 와서 제 푸념 같은 거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번아웃이 오셨다면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서퍼라고 생각을 하세요. 파도가 안 치는 날은 번아웃이 온 거고, 파도가 치는 날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날이 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